안녕하세요. 책 읽는 형제들입니다. 이 부자의 서재에서 빠질 수 없는 책이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이죠. 오늘은 첫 번째 문제문입니다. 인간에게 언어는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팀 페리스는 현재 세계적인 금융 컨설팅 기업 틸 캐피탈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는 에릭 와인스타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언어다. 이러한 저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뭔지 아는가? 신조어다. 탁월한 신조어를 만들려면 놀라울 정도 뛰어난 어휘력을 갖춰야 한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언어다. 장담컨대 가장 좋은 사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들어본 적 없고 부르기 쉽고 색다르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단어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사람을 이긴다. 신조어를 아이들의 유치한 장난감으로 여겨서는 큰 코 다친다. 품격 있는 언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개탄하는 사람이 되는 건 당신의 자유지만 그러면 아마도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네, 발제문을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언어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저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신조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품격 있는 언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신조어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신조어라는 것은 충분히 파괴적이고 충분히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마케팅적으로나 이게 어떤 만들어낸 신조어의 의미 자체가 좀 선하다면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신조어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 게 언어다 라는 말에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저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저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커서 계속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지식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책을 그래도 읽게 된 것 같은데 이 공부 중에서도 언어를 이렇게 특히 공부해야 된다는 이 말에 저도 역시 동의를 하는 이유가 언어학자죠?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언어의 한계는 곧 세계의 한계다. 이런 멋진 명언을 남겼거든요. 내가 아는 언어가 나의 세계를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세계를 확장하려면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의 한 장면이 그거 같아요. 공학자로서 저는 공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러면 논문에서 새로 발표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고 새로운 학설이 이런 것들이 언어의 확장이라고 또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그 기술을 알고 있는 거고 그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 그쪽으로 한 분야가 더 넓어지는 건데 만약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그쪽 분야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기술이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과 과학 같은 게 생기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문서화, 어떤 텍스트화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남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설명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이해된 것을 가지고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언어를 붙여주지 못한다? 단어를 붙여주지 못하고 이름을 붙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발전의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드네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또 오늘 그 발제문에 보면은 매력적인 단어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사람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말이 딱 그거 맞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은 사장되거든요. 사장되죠. 그렇죠. 죽어버리죠. 네. 네. 근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알려줄 수 있게 만들면 즉 홍보가 되면 그렇죠. 그 기술이 알려지고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안 되면은 사장되는데 그거보다 못하더라도 알려지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조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네. 부르기 쉽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최고의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있어도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언어가 동반되어지고 언어로 그걸 표현하고 하지 못하면 그냥 뭐 표현하신 대로 사장되는 거. 그렇죠. 없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한. 네. 저는 이제 언어하니까 이제 우리 그 성경에서도 이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언어를 흩으셨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볼 때 우리가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더 이상 더 높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이 만들어지고 네. 지식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네. 언어가 없다면 전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그 그림, 상형 문자 이런 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로는 기술의 발전이 힘들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장단컨대 가장 좋은 사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전의 의미가 가장 좋은 사전, 뭐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이런 걸 떠나서 혹시 내가 가진 좋은 사전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사실 공학적인 부분만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전을 좀 하나 나만의 사전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네. 아들이요? 네, 아들이 있으세요? 네. 저희 아들이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네. 세대 간의 이 줄임말 네. 신조어들 때문에 할머니랑 손주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할머니를 위해 그런 줄임말 신조어들에 대한 사전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보고 이걸 또 보니까 나도 이제 이런 나만의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구나. 사전. 저는 사실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저만의 사전은 이제 주식 공부하면서 단어들 그런 사전이 있고요.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이런 걸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써온 저만의 사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싶고 나만의 관점으로 뭔가 예, 표현해내고 싶어서 물론 엄청 새롭진 않아요. 엄청 새롭진 않고 그냥 나만의 그러니까 나한테는 새로운 정의로 그걸 써보는 거죠. 나한테 물론 남이 보면 저런 내용일 수 있다. 어디서 들어본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 사랑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관계, 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새롭게 아는 것에 대해서 나만의 사전을 상당히 빨리 그런 것들을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 전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저는 숫자로 그걸 매겼을 때 지금이 4,500km예요. 와.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가 언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시고 내가 지식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생각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부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또 생각나는 거? 언어에 대해서 언어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언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 제가. 언어랑 친했어야 되는데 네. 언어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좀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애들을 좀 언어랑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려면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언어를 공부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저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참 언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재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 공부 자체가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어떤 단어 공부하고 그리고 정의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쓰는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곧 소통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은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소통해가는 소통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더 이 언어 공부는 더 중요하다. 그렇죠. 서로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서로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쓰는 단어와 와이프가 쓰는 단어가 똑같은데 뜻이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비밀로 할게요. 오케이. 비밀로 가기 좋습니다. 네. 아내분도 보실 수 있게 그렇죠. 두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네. 구독자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희가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같이 저희랑 이야기하고 저희 말한 거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 함께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둘만의 어떤 토론, 뭐 시간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겠죠. 생각이 확장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